2010년 애플은 거대한 아이폰처럼 보이는 새로운 기기를 출시했지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산기도 없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그 장치는 우리가 아이패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태블릿을 생산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키보드를 원한다고 확신했고 태블릿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고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사람들은 가볍고 작고 저렴한 컴퓨터인 넷북에 사로잡혔습니다. 잡스는 넷북이 느리고 저품질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사람들이 그래도 넷북을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넷북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고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아이폰은 이것을 편안하게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태블릿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넷북의 대안으로 2010년에 그는 전 세계에 아이패드를 소개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맥북 사이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애플은 총 4억 2,500만 개 이상의 아이패드를 판매했습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10억 개 이상의 아이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고 아이패드는 확실히 생산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없다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아니에요. 실수로 삭제된 게 아니에요. 원래 내장된 적이 없어요. 아이패드가 만들어졌을 때 개발자들은 아이폰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아이패드의 더 큰 화면에 맞도록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고요.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불과 한 달 전 잡스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산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은 늘어져 있었고 끔찍해 보였어요. 개발자들은 새로운 계산기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고 늘어난 계산기 디자인의 아이패드를 출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산기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출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기를 완전히 제거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아이패드의 크기에 맞는 계산기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애플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고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위대한 계산기 앱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전까진 계산기 앱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계산기는 없지만 아이패드엔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2010년 아이패드에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되었지만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에서도 카메라 성능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는 크고 사진을 찍기에 편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애플이 아이패드에 보다 강력하고 더 비싼 카메라 모듈을 추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태블릿만 더 비싸게 만들 뿐이니까요. 많은 개인 데이터를 아이패드에 저장하는 경우 장치를 도난당했을 때 아무도 액세스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암호를 해킹했을 때도요.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아이디와 암호를 누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데이터 지우기로 이동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10번의 암호 입력 시도에 실패하게 될 경우 데이터가 아이패드에서 삭제됩니다. 바로 여기서 아이패드가 잠겼을 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의 커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일반 키보드를 터치하고 길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커서가 나타나고 손가락을 따라 움직일 거예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두 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면 도크 패널이 나타납니다. 사용하려는 앱을 선택한 다음 길게 누르고 난 뒤 위로 끌어올립니다. 새 앱이 현재 앱의 상단에 있는 작은 창에 나타날 거예요. 일부만 가린 채 말이죠. 또한 하나의 앱을 추가하는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최신 아이패드에서는 스플릿 뷰를 사용해서 두 개의 앱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한 부분에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다른 부분엔 인터넷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둘 사이에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슬라이드 오버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나의 앱을 연 다음 도크가 나타나도록 아래에서 위로 밉니다. 두 번째 앱을 선택하고 그것을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끕니다. 이제 화면은 똑같이 둘로 나뉘게 되고 둘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분할 크기를 조정하여 원하는 대로 분할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기호 키보드 사이를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호는 ABC 키보드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문자를 아래로 문지르면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기호를 사용하려면 A키를 문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델마다 다를 수 있어요. 키를 길게 누르면 알파벳의 A에 훨씬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납니다. 키보드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키보드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날 겁니다. 분할을 선택하면 키보드가 2개로 분할되어 두 엄지손가락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상 키보드로 바꾸려면 손가락 2개를 양옆에서 가운데로 문지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플로팅 옵션을 사용하면 키보드가 작아지고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키보드로 돌아가려면 두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줌아웃합니다. 아이패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진 등을 보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패드에는 사용자가 그 앱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 액세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활성화하려면 설정, 접근성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여 가이드 액세스를 찾으세요. 그걸 활성화하고 암호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앱을 열고 아이패드 슬립 전원 버튼을 3번 누릅니다. 이제 암호가 없는 사용자는 화면의 일부가 정지되어 앱을 종료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면을 누를 수 없습니다. 일부 노트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노트로 이동하여 숨기고 잠글 노트를 선택합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누르고 노트 잠금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탭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수십 개의 탭이 실행 중인 경우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하세요.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사파리로 가서 탭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탭 닫기를 선택합니다. 탭을 수동으로 닫을지 또는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 아이패드가 탭을 자동으로 닫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 텍스트의 모든 부분을 캡처하기 위해 여러 개의 스크린샷을 만들지 않고도 전체 웹페이지 스크린샷으로 PDF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파리에서 PDF로 저장할 내용이 있으면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 PDF 만들기 옵션을 누릅니다. 전체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만들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그런 다음 만든 파일이 나타나면 바로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편집 모드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는 옵션이 표시될 거예요.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아마도 잠들기 전에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끄지 않고 잠들어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만 맞추세요. 이렇게 하려면 타이머로 이동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타이머 종료 시 옵션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재생 중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완료를 누르고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이패드가 꺼질 거예요.